세상에는 참 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물건들도 대단히 많지만 그만큼 실패한 물건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아이디어는 기발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4편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웨어러블 장치들입니다. 손목시계, 안경, 반지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2024년에는 이런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프렌드, 바로 친구입니다. 마치 조약돌처럼 생긴 이 제품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였습니다. 이 프렌드를 만든 사람은 아비 쉬프먼, 하버드를 중퇴한 그는 대담하게 사업에 뛰어들었고 2024년 본격적으로 이 프렌드 사업을 홍보합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장치로서 쉽게 말하자면 목에 걸고 다니는 챗봇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이 출력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착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제나 곁에 있는 친구처럼 기능하겠다는 제품이었고 지하철 광고판에 이 제품의 광고를 쫙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혹평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렌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치명적인 권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사용자의 모든 음성을 24시간 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웨어러블 인공지능 장비였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한편의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그냥 진짜 친구를 만나라고 광고판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도는 시기상조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웨어러블 장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휴메인사에서 내놓은 웨어러블 장치 AI 핀. 이 장비는 핀이라는 이름답게 사용자의 옷에 마치 브로치처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구성 자체가 매우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특이하게도 화면 등을 통해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을 빔 프로젝터처럼 쏴서 내보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손바닥이나 손등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표시되는 형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선 프렌드와 다르게 음성 출력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번역 기능까지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휴메인사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매번 핸드폰을 꺼내는 수고를 덜 수도 있고 즉석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점들이 있었는데 역시 사용자의 사생활이 감시당한다는 듯한 문제도 있었고 장비 자체에도 문제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 수명이 너무나 짧았던 데다가 심지어 충전 중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용자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도 하네요. 빔 프로젝터처럼 화면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장치에서 열이 나서 매우 뜨거워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개발 과정에서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장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임원들은 그를 해고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누구도 개선점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2025년 출시 1년 만에 판매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유명했지만 지금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즉석에서 사진이 뽑혀 나오는 제품으로 현상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폴라로이드 본사에서는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다른 분야로도 시장을 넓히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제품 중 하나가 바로 폴라비전입니다. 1977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사진이 아닌 영상을 담아내는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즉석이란 장점을 부각한 제품이었는데요.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필름은 슈퍼 8이란 형식이었는데 이것은 촬영을 하고 나서 현상 과정을 거쳐야만 영사기 등을 통해서 재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라비전은 그 과정을 생략한 제품으로 촬영이 끝나면 전용 장비를 통해 바로 재생을 시켜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획기적인 제품이기는 하였으나 이 폴라비전은 시장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용 필름으로 쓰이던 카트리지의 용량이 적어서 겨우 3분도 안 되는 내용만을 녹화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소리는 전혀 녹음이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량은 적은데 가격은 비싼 편이었으며 화질이 흐리고 어둡다는 단점 역시도 매우 컸다고 하네요. 전용 재생 장비 역시도 따로 구매해야 되는 점과 더불어서 부피가 매우 컸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즉석이란 장점 하나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단점밖에 없는 실패작이 됐던 것이죠. 이후 본격적으로 다른 회사들의 비디오 시장이 확대되면서 약 6,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1979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기발하지만 너무 헷갈려도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제 제품으로 유명한 페브리즈사에서는 2004년에 이런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페브리즈 센트 스토리즈.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가습기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오디오 플레이어 같은 전자제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페브리즈사와는 좀 안 어울리는 제품 같기도 한데요. 이 제품 역시도 당연히 방향제, 디퓨저 제품이었으나 그 작동 방식이 매우 특이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방향제 제품들과는 다르게 안에 마치 CD처럼 생긴 카트리지를 넣어 작동했습니다. 제품 안에 카트리지를 넣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오디오 플레이어 같아 보였습니다. 본사에서도 이런 점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향기를 내는 카트리지의 이름들도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상쾌한 향, 산뜻한 향 등의 이름을 쓰기 마련인데 이 제품들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해변가 또는 해먹에서 즐기는 가벼운 휴식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알아듣기 힘든 향의 이름들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줬습니다. 특히 제품의 겉모습 때문에도 많이들 헷갈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방향제 제품으로 보이지 않는 외관에다가 향의 이름들도 직관적이지 않아 무슨 향인지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혁신을 고려했던 것 같았지만 너무 제품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힘든 것이 최대 단점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X란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트위터, 현재도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2009년에 한창 트위터의 인기가 높았을 때 이런 제품이 시중에 하나 출시됐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트위터 피크. 이름만 들으시면 아마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제품은 오직 트위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품 자체에 다른 웹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제품이 내세우는 모토는 오직 트위터, 즉 트위터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트위터 피크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 트위터 피크가 판매될 당시에 이미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겨우 트위터 하나만을 할 수 있는 이 제품보다는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애초에 주력 기능으로 내밀었던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 역시도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의 양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전체 메시지를 보려면 매번 화면을 아래로 내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트위터 메시지가 잘 표시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자판 크기가 너무 작고 배열이 밀집하게 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트위터에 연결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출시된 지 1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실패한 제품하면 역시 또 게임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1989년 닌텐도사의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파워글로브. 보시다시피 장갑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컨트롤러가 장착된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기의 주변 기기로 출시된 제품이었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당시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었죠. 닌텐도사에서 자체 생산한 것은 아니고 마텔사에서 생산하고 라이센스만 부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파워글로브의 특징은 당시로서는 꽤 획기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근처에 사용자의 행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그걸 통해서 장갑의 움직임을 인식해 게임을 조작하는 이른바 모션 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갑을 움직이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등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장갑 위에 달린 컨트롤러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던 듯합니다. 이 파워글로브는 당시 높은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출시 6주 만에 6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00만 개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1989년에 개봉했던 영화에 이 파워글로브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파워글로브의 홍보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목은 더 위저드, 우리나라 제목은 전자오락의 마법사였습니다. 이렇게 판매량도 훌륭하고 인기도 좋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상품 자체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모션 인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광고나 홍보에 나온 것처럼 장갑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게임을 조작하기가 영 쉽지가 않고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모션 인식을 위한 센서 장치를 부착하는 게 고정도 잘 되지 않아서 무척이나 번거로웠다고 하네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파워글로브에 특화된 게임이 단 2작품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특정한 코드를 입력해 다른 게임들도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파워글로브를 쓰면 몇 배는 더 플레이가 어려워졌고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별로였다고 하네요. 판매량은 훌륭했지만 상품 자체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브랜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뽑히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의 만만찮은 라이벌 펩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코카콜라를 마실까 펩시를 마실까 하는 질문은 오래전에도 지속되어 왔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 본사 입장에서는 재밌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펩시를 좀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좀 더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1985년 코카콜라사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뉴코크였습니다. 새로운 코카콜라,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고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제조법까지 과감히 바꾼 제품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기존 팬들은 기대 반, 불안감 반이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뉴코크는 콜라 애호가들에게 큰 반감을 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조법이 바뀌면서 맛이 너무 변했다는 점, 코카콜라만의 그 특유의 맛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뉴코크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코카콜라는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유감스러운 선택인데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기존 제품과 같이 나란히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과감하게 기존 제품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사에서도 뉴코크 출시와 함께 매출이 부진하자 기존 소비자들의 이런 반응을 캐치했고 부랴부랴 원래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다시 내놓으면서 클래식 코크란 이름으로 시장에 재판매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신문 기사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코크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한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버린 느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뉴코크는 아주 큰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요. 특히 당시 기존 소비자와 콜라 애호가들이 코카콜라 본사에 전화나 편지를 보내 무수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4만 건이 넘는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만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파워글로브가 등장하는 영화 전자오락의 마법사 역시 꽤 유명한 작품인데요. 당시의 여러 고전 게임을 만나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도 상당한 영화입니다. B급 리뷰님께서 예전에 이 작품을 리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전자오락의 마법사를 입력하시면 바로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품들이 실패한 역사 속에는 각자의 사연들이 숨어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디어는 기발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4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